이번에도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입니다. 장중 3630선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신기록을 세울 때마다 그때마다 빼놓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거,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사사건건 비난하지만 결국 본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모습, 정치인으로서 그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만 하고 있다는 게 더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저런 인간이 무슨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신기록을 세울 때마다 저런 이준석의 안목도 계속해서 저는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해서도 전해드릴 내용이 또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선 패스하고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뻑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BJ 과즙세연님이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결론이 10월 중에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죠. 특히 선고 기일도 정해졌는데요. 그게 바로 일주일도 안 남은 10월 21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뻑가를 상대로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요걸 계속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뻑가는 이게 그냥 과즙세연님 개인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지금 엮여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뻑가의 신상이 드러나면 그동안 뻑가가 저지른 업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 들어올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뻑가가 악착같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온갖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상만큼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30대 남성 박모 씨라는 얘기까지 나온 데다가 지금 과즙세연님은 뻑가의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뻑가는 하루하루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과즙세연님 뿐만 아니라 지금 주호민님, 이 주펄에 그 공지사항도 올라온 상황이죠. 바로 뻑가 뉴스 해가지고 용인 서부경찰서에 접수한 뻑가 고소사건이 수서경찰서로 이송이 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한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뻑가 그놈이 거기서 살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서경찰서로 이송이 됐다는 건 그 수서 쪽에 뻑가가 살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30대 남성 박모 씨의 수서 쪽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좁혀오는 수사망, 과연 뻑가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이 시간에 라면서 주호민님이 뻑가의 가장 최신 소식까지도 업데이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지금 과즙세연님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과즙세연님과 주호민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인도 건드리고 연예인도 건드리고 인플루언서들 건드리고 그렇게 설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뻑가 유튜브 채널에 댓글창을 막아놓는다고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뻑가가 저지른 업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지금 뻑가의 최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조민님도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더더욱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뻑가가 그동안 남들 조롱하면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거 다 뱉어내고 책임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은 끊겨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극우 추적단, 한마디로 카운터스님 다들 아시죠?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극우가 카운터스님을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드는 그 스레드 계정의 접속 국가 목록을 공개한 거예요.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81.6%, 캄보디아가 42.3%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체와 윤석열, 김건희와 뭐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측이지만 나오는 얘기가 캄보디아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거구나. 실제로 김건희가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도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은 모른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 ODA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캄보디아 키워드가 나왔던 것도 지금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단체와 또 연루가 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도 더 깊숙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카운터스님이 중요한 내용을 공유했는데 자유대학의 그 공지사항을 공개한 겁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혐중 시위 비판이 커지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특정 시민을 향한 차별적 표현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짱깨라는 표현부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주의 공산 세력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하고 국힘 내란 세력 말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들이 뭐 전체주의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저렇게 쓰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국가라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맨날 뭐 베네수엘라 된다 뭐다 떠들어댔는데 와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라면요 윤석열이 했듯이 대놓고 입틀막 시키고 아예 그냥 수거 대상에 넣고 그게 바로 본인들이 말하는 독재국가인 겁니다. 윤석열이 딱 그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저런 식으로 뭐 행진이네 아니면 뭐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에 영상이네 글이네 애초에 못 올린다니까요. 당당하게 지들이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이거 독재다.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심지어 저기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자 수가 5,500명을 넘겼습니다. 3,000명 한 방은 꽉 찼고 두 번째 방도 지금 3,000명 거의 다 차가거든요. 그럼 또 세 번째 방이 곧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극우 추적당 공지방은 아직 35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이런 데 직접 참여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건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또 올라온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자유대학에 실체가 올라온 그 영상 사진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자유대학이라고 해서 맨날 무슨 2030 타령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동원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꾸 청년인 척 이렇게 포장지만 씌워놓고 실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거리로 나오던 소위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택가리를 한다고 우리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 세력들의 실체 우리가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통일교 얘기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통일교 신도들이 우르르 입당을 하고 그 배경에 김건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아직까지도 비상식적으로 김건희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딱 연결이 돼 있다는 것도 이런 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선문대 예산을 2배로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포교에 혈세가 쓰인 거는 이거는 맨날 뭐 저들이 민주진영도 뭐 자기들끼리 뭐 아스팔트에 나오지 않냐 이런 물타기를 하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리박스쿨도 왜 특히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공교육에 파고들고 거기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이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선문대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배로 급증합니다. 10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올라가는데 선문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선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립자를 보면 문선명, 한학자, 떡하니 박혀있죠. 첫 충격적인 건 여기에 재학생과 교직원 수인데요. 학부생 9,010명, 대학원생 600명, 교원 750명, 직원 200명. 이 정도로 많은 규모입니다. 통일교만 하더라도 이 정도예요. 심지어 통일교의 선문대학교 인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야 다른 사이비 종교 뭐 세계로 교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합치고 이런 게 또 아스팔트 우파로 뭐 겉으로는 이제 자유대학이 2030이네 뭐네라고 하지만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란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빵건,
타사 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 명 이상 누적 가입자,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 가능하고요. 전액 100%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고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엔 차액 150% 보상제도 실시 중이니 확실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림이 항의도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요. 꼭 알림이 항의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개혁과 군정보기관 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군정보기관과 국정원 개혁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박성재의 거짓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박성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에 열리는데요. 야당 척결을 위한 내란을 저지른 걸 알면서도 여기에 적극 가담한 게 바로 박성재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좌파 척결, 이 네 글자가 저들의 핵심 구호, 핵심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 금지 준비 지시와 체포 대상자와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 점검, 확보 지시, 요게 이제 박성재의 핵심 문제고, 특히 박성재의 지시 이후 작성됐다가 삭제된 문건을 복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 요런 내용이 지금 또 드러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시면 한덕수도 이상민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놓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심지어 이상민은 저렇게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최초로 공개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윤석열의 모습이 나오죠. 이상민한테 전화 모양, 손동작으로 지시하는 거를 지금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다. 요 내용과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옆에 이상민, 한덕수, 그리고 김태효로 보이는 사람도 나오고요. 죄다 저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의 말을 애초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도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땡약 수사에 관여했다면 다 던지겠다. 그러면서 맨날 거는 걸 좋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걸 거냐? 지금 백혜룡 경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뭘 걸겠냐고 하는데 요거 걸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발, 한 뚜껑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당신이 걸 게 뭐가 있냐? 시원하게 그냥 그럼 한번 본인의 뚜껑을 건다고 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아무튼 김규현 변호사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서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던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힘식 억지 주장을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건데, 일단 백혜룡 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죠. 왜냐? 외압의 피해자이지 땡양 밀수의 피해자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불법이다? 일반적 지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중앙에서 야이 XX야 하면서 김건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전해졌죠. 김건희와 이상휘, 한창 그 인수위의 실세로 거듭날 그 무렵에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남천동의 그 헬마우스 형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걸 보고 굉장히 맛깔나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장 남천동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야, 기가 막힌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저 이상희는 지금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며, 특히 사이버 레카, 뻑가, 이 인간의 최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뻑가, 가세현, 김세희 등등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